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출연하면서 2,5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져주기 때문에 종목이든 지수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만 이렇게 지수가 위로 올라갑니다. 종목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현재 보면은 자 거래 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은 자 코스피는 최근에 14만 이렇게 14만 이렇게 터지다가 12만 오늘 11만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약간 추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확연히 보면은 17만 이게 16만 14만 이렇게 찍고 쭉 16만 찍고 지금은 13만 오늘 10만. 와. 자 지수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수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긴 양봉이 3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전기차가 실제 코스닥 같은 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조정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고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보면 지금 한 현재 지수가 2,523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0 요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한 2,500 초반에 지지될 가능성이 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21선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아직 20일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네요. 네. 근데 코스닥은 내려왔네요. 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많이 조정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기라 지금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20년째 전업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하락장, 상승장 이게 다 겪었잖아요. 그죠? 지금 매수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목은 보유라면은 수익이 났다면은 수익 실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고점에 물렸다면은 손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샀을 때 또 사고 팔고 뭐 절차가 까다롭고 뭐 지대세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많지만은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자리가 다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좋은 자리를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손절을 못 한다든지 큰 이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 매수는 현재 종합지수가 한 2,500 약간 위가 지지된다 하면은 그동안에 좀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 실적이 턴되는 종목 자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노려보고 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자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좀 관심 갖고 있으신 거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계좌에 손실을 나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손실 안 날 종목 위주로 무조건 사서 버티면은 본전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저는 잘 추계 매수가 안 합니다. 그럼 뭐 빨리 수익 납이면은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기는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거의 손절을 안 날 종목. 주식은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좋은 조선주, 자 조선주를 한번 볼까요? 네. 근데 대표님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주식 투자 그렇게 오래 해오셨는데도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거 보면은 열받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손절 안 날 종목 위주로만 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좀 버티면은 될 정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급등한 테마주라든지 또 바이오주라든지 또 신규 등록주라든지 또 게임 주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종합지수가 2,500 약간 이게 중반 정도 지지가 돼 준다면은 지금 당분간 그렇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실적이 턴되면서 차트가
주가가 밑에 있던 종목 오르지 않았던 쪽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조선주 같은 거 보면 대우조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우조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상승하다 현재 멈춰 있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오르고 이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업종 종목들은 끼리끼리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아차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은 부품주가 따라가잖아요. 조선주도 역시 조선주 좀 먼저 대우조선 같은 경우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종목 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업종끼리끼리 움직이고 먼저 상승하는 종목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한 종목을 끌어올리는 종목이 처음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먼저 이렇게 치고 갔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앞으로 상승이 이렇게 10만 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반기에 다 조선주가 턴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좋게 보는 종목은 기법 중에서 강당기법, 신고가 기법이 이제 매수 기법으로 두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게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서 실적도 턴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도 적당히 들어오고 오늘도 역시 기관이 샀기 때문에 또 환경 쪽에 지금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이 좀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위로 갈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턴되는 뭐 고웨이라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위로 가고 또 현재 은행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은행주도 약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주 한번 볼까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민은행 KB금융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다가 또 이자를 많이 받는 데서 정부에서 조금 이렇게 이자 인하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의 SB은행이가 이렇게 사태 일어나서 좀 하락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건설주도 조금 좋게 보여진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은행주, 건설주, 그다음에 하반기로 또 가면서 통신주, 예, 통신주도 뭐 충분히 위로 갈 거라 봅니다. 통신주 한번 볼까요? 네. 하반기 때 통신주도 좀 좋게 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도 SK텔레콤, 자, 세 가지 있는데 SK텔레콤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게 이런 종목, 그다음에 KT 또 그다음에 LG 플러스 이제 이런 거 통신주 배당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동안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좀 이렇게 피하는 게 맞다.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 실현도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예. 건설주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예. 건설주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자, 항상 주가는 최악일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최고 안 좋아서 저점 찍고 올라왔잖아요. 건설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현재 최근에 건설주도 한번 보면은 자,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이렇게 현대건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주가 대우조선이 먼저 가고 또 후발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건설 회사 같은 경우도 항상 이렇게 현대건설의 실적이 1분기에 좀 좋게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삼성물산 이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도 현대건설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건설주도 하반기 갈수록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뭐 건설주, 은행주, 통신주. 예, 통신주. 그 세 개. 예, 그 세 개 정도나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이제는 실적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실적을 잘 보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좀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재 종합지수 2,500 이렇게 중반에서는 그런 종목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보통 대형주들은 리포터가 다 나옵니다. 그 리포터를 좀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보면은 리포터를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고 뭐 또 다른 외국 기업에 비교했을 때 저평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또 태양광 앞으로 전망 이런 게 써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또 리포터를 좀 꼼꼼하게 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죠. 네. 예, 기관이나 외국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위치가 이렇게 공간이 열려야 됩니다. 꽉 막힐 때는 위로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매수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간이 열렸다는 거는 약간 떨어진 다음에 매물대가 없다. 그 포인트입니다. 예. 매물대가 없을 때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위로 갑니다. 예. 예. 이렇게 여기 꽉 막혔을 때는 위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렇죠. 예. 제가 말했던 강남 신고가 위치에서만 수익 나지 애매한 자리는 사실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 준 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절대 사면 안 예, 된다. 그거는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 음. 예. 그런 종목줄을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항상 일봉이 열린다. 공간이 열렸을 때만 위로 열렸을 갑니다. 때. 예. 그러면요, 대표님. 이번에는 좀 대다수 국민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삼성전자 한번 요즘에 그래도 좀 바닥 그거를 좀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예. 그래서 차트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한번 이렇게 이제 보라는 말은 이제 지수를 사실 예측해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거의 삼성전자가 그래서 시총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현재 18%, 20%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아래에 따라서 지수가 위아래라고 이렇게 격진한다 보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상승하다가 약간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하루에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사주잖아요. 돈을 치면 뭐 수천억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속 사줄 때는 삼성전자를 앞으로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많이 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밀리면은 자기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방어를 해줍니다. 계속 사요? 예, 계속 삽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게 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종합지수도 2,500억 깨고 내려온다 좀 당분간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만약에 보유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밀렸을 때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예, 못하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좀 진짜 실적이 좋아질 듯 하면은 위로 많이 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해도 되고 또 신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양매수가 좀 들어와서 매물수화가 좀 된다면은 약간 위로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는 조금 기다렸다가 약간 위에서 사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밀렸을 때 사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괜찮네요. 예, 지금은 수급보다 제일 먼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니까 밀리면 외국인이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의 안 빠진다고 봐야죠. 예. 당분간. 예. 네. 그러면은 2차 전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주가는 이 시소처럼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목이 오르면은 또 공매도 세력이 또 약간 눌러주기도 하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폭락이 없고 폭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사실 균형이 깨졌습니다. 예. 공매도 안 되는 종목이 많고 또 현재 지금 공매도 되는 종목이 3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개, 고스다 150개.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되는 종목은 약간 2차 전지 같은 경우 좀 누르는 또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은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300%, 400% 난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는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균형이 깨져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또 수익을 크게 내서 좋고 어떤 사람은 또 만약에 하락하면 큰 손실이 나서 또 안 좋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매도도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이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균형이 깨져 있다. 자,
그 상태에서 2차 전지가 처음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신고가가 나와서 차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가속이 붙어 전진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매물이 쌓이잖아요. 네. 자, 매물이 이렇게 쌓인 경우 쌓이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의 매수의 3배에서 5배 정도 돼야만 이게 넘어갑니다. 보통. 근데 매수가 쌓인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고점에 계속 이렇게 아. 물량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고 내려오고 찔러보고 내려오고 찔러보고 내려오고. 이제 제가 이 표현을 하기는 여기 가시밭길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아. 여기는 꽃길처럼 깔끔하게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매수가 매수를 부릅니다. 가속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물대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2배, 3배 터져야 됩니다. 즉 말해서 위에 사람들 수익 실현하는 물량 손바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큰 게 양봉이 터져주잖아요. 네. 터져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고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량이 이게 죽어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에코포로 비행 같은 경우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 보이는데 그래도 이 종목이 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 터지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실적하고 이렇게 좀 봐야 되지만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위에 고점 물량을 받고 또 신규로 매수하고 이렇게 손바꿈이 일어나서 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교훈을 얻기 위해서 AI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AI 주식과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좀 뒷받침 안 되고 2차 전지계 종목은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 있고 아직까지 뭐 공장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뭐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한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보고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예를 들면은 유진 로봇 대충 한번 봅니다. 유진 로봇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점에서 찔러보고 이렇게 원위치 하잖아요. 네.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고 손바뀜 일어나줘야 되는데 이제 SPG라는 종목은 그 다음에 로봇 중에서도 실적이 제일 좋은 뒷받침되는 종목인데도 찌르고 내리고 자꾸 이렇게 매물이 쌓이고 여기서 거래량이 죽으니까 이해 물량을 못 받아주는 거죠. 올라올 때는 양봉이 이렇게 큰 양봉이 터져주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다 보면은 이렇게 로봇 티저도 그렇고 이렇게 찌르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자,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앞에서 저항이 있는 경우, 매물이 있는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웅닥재판 우리 가족분들은 절대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여기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가 가시밭길 때문에 이렇게 쭉쭉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 계속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AI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AI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를 때는 거래량이 터지는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몇 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보면 이렇게 계속 거래량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이때 물량을 못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거죠. 이 종목도 이렇게 더 주가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싸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입니다. 엄지 차트 죽음의 계획으로 빠져비기 때문에 당분간 위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가 음지 차트에 여기 이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지 차트가 끝나는 모양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쭉 밀리다가 이제 공간이 이렇게 한 40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놓아서도 그때 올라오는 폭은 아주 미비합니다. 이게 처음에 신고가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200% 300%는 그냥 한 달, 두 달 만에 나지만은 이렇게 많이 밀려서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강남 자리가 나왔을 때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세의 종목은 거의
당분간 6개월 1년 안에는 아. 시작 안 난다. 아. 예. 계속 제자리를 찾아가기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따라주는 그다음에 하나는 그냥 2차 전지 앞으로 1년 후, 2년 후에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구체 한다는 이런 리포트와 이런 뉴스로 때문에 이렇게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네. 예, 만약에 실적이 안 따라주고 그 시총이 2배, 3배 늘어난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 로봇주, 그다음에 인공지능주. 인공지능 AI 나오고 그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는 거예요. 덜 빠지죠. 예. 아. 예, 그래도 이제 처음에 오를 때는 항상 끼리끼리 이제 테마로 제가 테마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테마라는 표현은 끼리끼리 움직이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를 때는 1등 어떤 특정한 종목이 밑에 종목을 상승하고 끌어올리고 상승하고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또 선수가 또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톱니바퀴처럼 올라오다가 그래서 내릴 때는 위에 있는 종목이 아까 봤지만은 밑에 먼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이 올랐던 종목들이 원이 쳐가잖아요. 주가는 그 실적이 수렴한다 봐야 되거든요. 자기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끌리 내려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종목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네. 처음에 오를 때는 1등, 2등 주가 밑에 종목을 끌어올리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향이 하면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들이 위에 종목을 실적이 좀 그래도 뒷받침 되는 종목을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서 저점에서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제일 실적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거 제가 요 어디 부분에서 실적이 좋은 처음 출연했을 때 2차 전지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가깝다고 빠지기 힘들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만 보면은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저는 딱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이 회사가 그 뭐 앞으로 실적이 이런 잘 모르고 그러고 뭐 지금 우리 2차 전지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저는 그냥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 입장은 오랜 경험으로 차트를 저렇게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댓글로 달아가지고 가만히 안 가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기 보면 양봉이 터지는 이렇게 긴 양봉이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양봉이 터진 데 있잖아요. 현재 보면 거래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이 물량이 자꾸 쌓이고 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약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에코프로는 또 조금 좀 거래량이 약간 터지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보여지고 에코프로 회사가 세 개 있잖아요. 이 회사도 에코프로 H라는 종목도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하면 찌르고 내려오고 찌르고 내려오고 찌르고 내려오고 자꾸 이 매물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같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 이 종목이 약간 실적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맞아요. 이 에코프로 두 위의 행님을 잠깐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최고 실적이 또 게다가 LNF의 2차 전 중에서 또 이렇게 간판 종목이잖아요. 그죠? 시총도 크고 자, 이 종목만 봅니다. 이렇게 찌르고 내리고 자꾸 매물대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앞에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손바뀜 일으키는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좀 이렇게 몇 개 더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거래량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아직도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금량 같은 경우 봅니다. 금량은 이렇게 이제 오를 때 역사적인 신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자꾸 찌르고 내리고 매물대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물량을 받아주고 위로 가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약간 죽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조정이 조금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량은 아직까지도 뭐 공장 짓는다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뭐 매출이 일어난다 이런 건 아직 없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자꾸 위에 매물대가 쌓이고 거래량이 죽으면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첨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첨보도 이렇게 그다음에 대주전자 이런 경우도 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위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자꾸 죽어피잖아요. 그러면 계속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웅답 제품 가족분들은 2차 전지
이때 못 샀다고 고점에서 저번에 못 샀다고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싸다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2차 전지는 대부분 다 그런 모양을 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점을 찌르고 내려오고, 예. 그죠? 다 고점을 찌르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즘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DCC 스틸, 그 다음에 레이크 멀티. 자, 레이크 멀티 같은 경우 한번 봅니다. 차트를 이렇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자꾸 고점에서 매물이 아직 안 쌓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위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당분간 위로 가고 오늘 거래가 터졌잖아요. 위로 약간 열릴 수도 있다 보이지는데, 예, 이렇게 자꾸 섞인 것이 고점에서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은 이렇게 거의 오르기 전 가격에 이렇게 한 80%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탑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주행은 이렇게 여기서는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들어가도 되고 자꾸 매물이 쌓인 경우는 싸다고 예를 들어서 2만 원 하다가 현재 15,000원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2차 전지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좀 좋은 위치에서 다시 사보는 것도 괜찮다. 열릴 때. 예, 공간이 열릴 때 싸다고 들어가면은 물릴 경우 그렇구나. 많습니다. 그 싸다고 들어갈 때 물리는 거 자꾸 그거 생각나는 게 대표님께서 카카오 차트 말씀하실 때 이게 떨어질 때 예. 싸다고 계속 싸니까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깔끔하게 자리가 놓을 때가 그런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떨까요? 여기도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요즘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면서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리포트도 나오고 또 실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또 실적 좋아지는 회사지만은 자꾸 그걸 떠나서 또 위에 올라갔다가 매물대 쌓이고 위에 올라갔다가 매물대 쌓이고 자꾸 주가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쌓인다는 것은 그럼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때 올라올 때 에너지의 한 3배, 4배 정도를 그 쉽게 말하면 매수세가 돈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럼 과연 돈이 계속 따라와 주냐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3배, 4배면은 그걸 주가로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돈으로 치면은 만약에 10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1, 2% 올릴 것 같으면은 이제 저렇게 매물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억 들어가고도 한 1, 2%밖에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자꾸 죽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특이하게 개인이 산 것보다는 이렇게 외국인이 좀 많이 샀던 종목입니다. 특이한 종목이에요. 2차 전 중에서도 제일 특이한 종목은 이 종목은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사고 했는데 이 종목은 유일하게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인데 그래도 이 종목이 위로 가기 위해서는 좀 거래 터지는 양봉이 몇 개 더 나와줘야 되고 자꾸 음봉이 쌓이고 하면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2차 전지도 딱 왼쪽에 보고 매물대가 많이 쌓였다 하면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 당장 지금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가 나와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은 아파트는 사가지고 이렇게 빨리 손절이 안 되고 팔고 사고 잘 안 되잖아요. 주식만큼은 사고 팔고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위치가 만약에 이런 좋은 위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또 강남 자리가 나온다든지 매수하면 되는데 물리가지고 또 30% 20% 이렇게 물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공간이 열리는 건 한 20일 정도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공간이 다 열려야 됩니다. 막히는 순간에는 다 보세요. 이렇게 막히는 순간에 이렇게 여기 칵 막히잖아요. 그럼 이 종목 조정이 막힙니다. 그렇죠. 알겠네요. 그래서 이 길을 위로 가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더 따라줘야 되고 거래량이 터지는 이렇게 양봉이 두세 개 나와줘야 됩니다. 위에 사람들 손바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돈이 들어와 줘야 되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계속 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2차 전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하락하다가 지지되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아직도 확실히 실체가 안 드러난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000원짜리가 벌써 4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시총이 한 5배 늘어났습니다. 5배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진짜 2차 전지를 해서 2년 안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면 이 종목이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앞으로 한 2, 3년 더 후에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이렇게 다시 10,000원, 15,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TCC 스틸하고 예. 스틸도 그렇고 강원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개인들만 예. 엄청 샀는데요. 예. 이렇게 개인들이 뭐 한 2주 정도 걸쳐서 계속 사면 예. 이런 것도 좀 안 좋은 신호라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기간은 아까 말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길게 보고 회사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개인 돈보다는 펀드 돈입니다. 예. 네. 펀드 돈은 돈이기 때문에 회사를 분석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 이렇게 돈을 투입하거든요. 자, 개인은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단계가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내리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 자꾸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돈이 또 많이 있고 또 기업을 정확히 분석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개인들은 일단 사서 이렇게 빠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매도가 나왔을 때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자꾸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죽잖아요. 그쵸. 자꾸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바뀜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자꾸 이제 위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또 밑에 산 사람들이 자꾸 밀리니까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밀리는 폭이 큽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이 매수한 거는 그렇게 뭐 좋지 않다. 미국도 미임 주식이라고 예. 공매도하고 이렇게 막 붙어가고 막 올리던 뭐 결과적으로 다 거의 99%가 오르고 다 왔습니다. 예. 하락하듯이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조금 과연 매수해가지고 1년, 2년 후에 진짜 버틸 사람 있겠죠. 그러나 개인들은 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매도로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가 있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혹시 이게 보통의 경우로 평균적으로 뭐 개인이 연속으로 며칠 더 많이 사면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고 며칠 정도면 이거는 조금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있나요? 보통 제가 이제 보통 보면 개인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은 이제 정보가 한정이 되어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하면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돈을 운용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정보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어차피 또 펀드 매니저들끼리는 이렇게 정보를 교환한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동시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로템 같은 거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 회사가 싸다 이러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한 패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LG 한국항공운輸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면 한국항공운輸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은 파는데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해서 개인들 그냥 물량 틀어서 우리 올리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보통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들은 좀 단계력이 떨어지고 또 길게 가지고 않기 때문에 많이 상승해질 때는 항상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대표님 그 2차 전지에서 하나만 더 보면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장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도 완성 배터리 납품하는 애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소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저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뭐 또 이런 종목들이 나는 많이 가기로 봅니다.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길게 보면은 요때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다른 종목은 이렇게 2차 전지 매수해서 물리면은 손실 폭이 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년 4년 이제 기다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다면은 차라리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이 좋다 보여주고 이런 종목 같은 게 장기적으로는 이 앞에 고점을 이렇게 저는 넘어갈 걸 봅니다. 이게 왜 그 강남자리인가요? 그 앞에 강남자리보다는 결국은 이쪽에서 부품 항상 그렇습니다. 2차 부품 회사들은 처음에는 되게 강한 되게 중소기업도 이렇게 회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대중화가 되고 사업이 좀 이렇게 많이 커질 때는 또 경쟁업체가 생깁니다. 대기업들이 절대 돈 되는 경우를 안 놔둡니다. 그리고 단가도 후려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쪽에 회사가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경우는 어차피 이제 또 단가도 잘 쳐주지만은 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저는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럼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 좋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저는 길게 보면은 요 앞에
요 고점을 넘어서 예, 저는 100만 이상 이렇게 가 보인다. 이런 종목 오히려 낫다. 다른 2차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오면은 손실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종목이 저는 좋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반도체 전문가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그 삼성전자가 좀 느린 것 같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하게 우상향하는데 네.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네, 내려갔다가 맞습니다. 예. 전고점 뚫지 못하고 우상향 못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종목 보면은 소부장 보면은 한 해 실적이 좋아가지고 막 8만 원 가다가 지금 2만 원, 3만 원 한 종목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한 해 상장 잘해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는 경우 있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이는 예를 들은 겁니다. 예. 아, 심태. 예. 이건 예를 들은 거지 꼭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이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중소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매출과 이렇게 순이익을 계속 유지해 주는데 보통 좀 잠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경쟁자도 새로 또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오르기 전 가격에 이렇게 오는 경우 거의 한 8, 90% 봤습니다. 그래서 8, 90%.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예. 반도체 소부장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다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에 또 다 버렸다. 거의 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 고점이 있는 경우는 싸다고 절대 들어가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굉장히 좀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좀 완성품 납품하는 쪽이 좀 저는 좋게 보인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물론 좋은 기업들이지만 예. 나중에는 그게 이제 경쟁자가 또 많아지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예, 자기들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모르는데 또 유럽도 자기들의 생산하고 다 하려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과연 한국 제품 다 써준다는 보장도 없고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길게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길게 투자하려면 차라리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예, 나아 보이기도 하고. 완성품 납품하는 쪽이 좀 제가 유리하다 보입니다. 예. 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대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연애 해봤죠. 저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면은 우리가 이 콩깍지가 씌가지고 네. 막 이렇게 비싼 것도 선물하고 이러잖아요. 네. 주식이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면은 정확히 못 봅니다. 돈을 많이 넣으면. 몇 천만 원 넣고 내가 한 달 월급이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 콩깍지에 씌듯이 또 그런 해석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주식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전까지는 좀 돈을 5천만 원 넣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종목당 500, 100 이렇게 넣어야만 정확한 종목이 보이고 그다음에 수익이 나는데 그럼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주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데 처음부터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딱 콩깍지가 씌이고 종목이 좋게 안 보이고 손절도 못하기도 하고 또 수익 나도 조금 수익 실현 해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는 조금 금액을 낮춰가는 게 맞다. 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도 공부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시간 일하면 하루 보통 22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월급 받잖아요. 하루 10만 원, 20만 원.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그 이상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한 1시간 3번 정도 1시간 정도 공부해 줘야 되고 또 자영업도 자기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매매를 많이 하는 분들은 하루에 꼭 1시간 정도를 공부해서 이렇게 수익 내려 해야 되지 그냥 그저 물러가는 것은 도둑놈집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유혁 대표님 강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저는 투자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계속 제가 창원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815에 제가 출연하고 또 저는 실전 투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워낙 또 호응이 좋고 해서 지금은 이제 815란 유튜브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냥 중단기 매매 그다음에 또 저는 원래 주특기는 데이 트레이딩이거든.
한국 7인에 그게 선정돼서 제가 공동 집필도 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중단기 그다음에 또 단타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기법도 공매도 기법 또 매수 기법 이렇게 양발을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종목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수익 내는 모델을 이제 저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해법으로 조금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강의 제목은 중단기 실전 기법 끝장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가르치고 주로 이제 거기서는 중단기 매매 때입장의 대표적인 기법 신고가 기법 그다음에 강당 기법 자 그것이 거꾸로 됐을 때 고점에서 공매도 저점에서 공매도 이제 그래서 장이 좋든 안 좋든 양발을 사용하는 기법을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좀 쉽다. 그리고 수익 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강의는 제가 첫 댓글 링크로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차트도 보면 예. 개인들만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도 근데 아까 에코프로비엠이 대장으로서 실적은 또 괜찮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예. 이런 것도 만약 신규 투자자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신규 투자 같으면은 네. 이렇게 좀 자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자리냐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고 이렇게 공간이 나와야만 이렇게 신고가 나오니까 꽃길이면서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항상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자리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에 차트를 들어가서 사각형 자, 대표님 여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고 싶다 하면 이렇게 N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 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주식을 사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한번 꺼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공간이 비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해도 되죠. 반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매수해볼 생각도 있잖아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좋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간을 꺼봤을 때 안 되네. 대부분 매물대가 차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여기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상승할 때의 힘의 3배에서 5배 정도가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매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나왔을 때 아니면 주가가 위로 그러면 차라리 또 비싸게 3만 원, 30만 원 위로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껐을 때 공간이 나온다면은 그때 사면 되죠. 좋은 위치에 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지금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차트를 보고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레네폰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차트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자.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항상 이 뱅선들은 제가 이제 거문이라고 표현하는데 거문들이 이렇게 발 아래 5개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특히 여기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내가 사고 싶으면 이 종목을 이렇게 한번 꺼보라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껐을 때 위로 이렇게 껐을 때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위로 간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끄면은 대표님 여기 공간이 꽉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위보다 아래가 많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자리입니다. 뭐 이 정도 공매도를 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차트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면은 이런 데서 이렇게 만약에 차트를 이렇게 사각형에서 이렇게 엄지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역배열에서 이런데 이렇게 끄면은 공간이 막히니까 하락하는 겁니다. 반대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끄면 공간이 열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자리에 혹시 기관이나 외국이 사준다. 또 이 뱅선들이 발화를 했다. 그러면 확률이 90% 되는 자리. 이런 자리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끄면은 공간이 완벽하게 열리고 그다음에 기관 외국이 사주잖아요. 당연히 여기가 좋은 신고가 기법으로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좀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잘 안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현재 이렇게 보면은 강원 에너지를 내가 만약에 사고 싶다. 여기서는 이렇게 사각형을 꺼보면은 공간이 열리니까 위로 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사고 싶다.
즉 4만 원 하다가 지금 주가가 3만 원 근처 왔는데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본인들이 꺼봅니다. 이렇게 꺼본 공간이 꽉 막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 종목은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기다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공간이 열린 차라리 쭉 밀려 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열릴 때 자리가 만들어지면 매수하면 되고 그리고 현재 또 이런 종목이 신고가 임박해서 또 이렇게 실적이 턴되고 또 기간을 외국인에 사주는 종목이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예. 예, 대표님 너무 명쾌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만약에 1억 정도 여윳돈 있으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어요? 자, 그 질문을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저번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 뭐 어떻게 대답했냐?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석 달 전이니까 그죠? 네. 석 달 정도 됐으니까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인데 ETF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몰빵한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예, 기억나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수가 따라서 지수가 1% 오르면 2% 오르고 만약에 내가 2,800, 2,900 있다면 이런 종목 절대 언급 안 하죠. 그러나 현재 지수가 2,500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900, 2,000, 3,000 이렇게 간다면 이 종목에서 지금도 수익률이 한 60% 이렇게 납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사가지고 보다는 이 종목 유리하다는 거죠. 이 종목은 특별히 다른 종목 다르게 이자 나가고 이렇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조금 3년에 4% 정도 나가니까 이자는 거의 없다 보고 그리고 수익 났을 때 조금 이렇게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안 나면 세금 내는 게 없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밀렸을 때 좀 현재라도 좀 밀리면 계속 샀어. 그냥 2,800, 2,900 한 50% 이렇게 저는 이 종목 거의 몰빵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들은 자꾸 돈만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들어가면 콩깍지가 씌가지고 종목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손실이 누적되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돈을 좀 자기 투자하고 일단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강남자리 또 신고가 기법 이런 걸 응용해서 소액으로 좀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고 돈 버는 법은 다음에 수익 모델을 만들고 나서 버는 게 그래야만 수익 날 수가 있다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자, 주식계의 스트레이트 파이터 데이짱입니다. 주식 투자는 차트를 보면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차트가 비슷한 모양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초보자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해 드리는 6가지 기법만 정도를 익힌다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데이짱이 6가지 기법의 기초 개념과 각 모범 차트를 정리해 교재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꺼내 볼 수 있도록 USB에 강의 동영상을 담았습니다. 데이짱의 기법 모범 담화 차트를 책까지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라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주 투자를 하면서 꼭 챙겨야 할 주요 전략과 시황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옹달 책방 구독자 100분을 초대해 드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함께 쉽고 간결하게 데이짱 매매 기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